그리고 하자. 교수공학은 교육공학하고 같은 얘기야. 자, 이렇게 쭉 피고 그리고 하자. 내일 비 오고 나서 내일부터 추워진다 그랬지. 좀 추워져야 될 것 같지 않니? 너무 날씨가 따뜻해, 그지? 따뜻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계절에 맞게 항상 좀 이렇게 온도가, 그지? 돼야 돼. 근데 지금 같으면은 계절적으로 따지면 어때? 한 몇 도 정도가 맞을까? 한 5도에서 한 10도 그 정도 사이, 그지? 그래서 약간 추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그지? 한낮에는 진짜 더울 정도야. 응?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그지? 온도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현상일 것 같아. 응? 근데 겨울은 좀 추워야 돼. 응? 여름은 좀 덥고, 응?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지?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는 저기 딱 펴놓고 245페이지 펴놓고 245페이지 펴놓고 이제 보충자료 딱 펴놓고 됐어? 자, 여기 좀 봐봐. 이제 교육에 공학을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육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겠는가, 이제 이게 찾아가는 게 교수공학, 교육공학이라 할 수 있잖아, 그지? 과학적 체계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어떤 기초가 있지 않냐, 이게 도입을 할 때, 그지? 무대뽀로 막 이렇게 도입하는 건 좀 안 되지 않냐, 그지? 뭔가 좀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그치, 행동주의적인 관점이 있어. 여기 봐봐. 근데 문제에서 어떤 대상은 되지는 않아.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뭐 이론적인 어떤 기초 배경을 묻지는 않아. 근데 이제 가볍게 한 번 정도는 그래야 뒤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행동주의적인 이 이론은 주로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게 뭐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정한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반응, 행동을 보이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론을 기초로 해서 공학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봐봐. 밑줄 친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봐.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는 데 보면, 그치? 자극과 반응의 역할, 결합, 그치? 자, 그리고 뒤에 외연적 행동을 중요시하였다. 그 밑에 또 읽으면 학습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자의 환경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킴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게 행동주의적인 그런 학습 이론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큰 의미 없어. 가볍게 한 번 정도 읽는 정도 선에서 하고. 두 번째, 인지주의적 학습 이론이다. 자, 여기 보자. 인지주의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인지라는 건 뭐야? 우리가 깨우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얘기할 때, 그치?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공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 프린트 봐봐. 밑줄 친데 봐봐. 인지 과정이 일어나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학습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강조하는 건 사고 과정과 탐구할 때 중요해서 정보 처리 전략 뭐 이런 것들, 그치? 뭐 내지는 조직화, 발견 학습과 탐구 학습, 인지 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뭐지? 여기 봐봐. 머리 들고 이 구성이라는 건 뭐야? 학습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습자가 자기에 맞는 학습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 이 과정을, 그치? 만들어 나가는 걸 구성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획일적이거나 일률적이지 않는 그런 학습자에 맞는 그런 학습, 그치? 읽어봐봐. 밑줄 친데 읽어봐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의 의미를 구성하는, 그지? 그러한 과정,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리고 밑에 봐봐. 학습자 중심이고, 실제 과제와 맥락, 문제 해결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맥락 중심의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지?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호 어떤 의사 교환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읽어봐봐.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시청과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들어보자. 자, 들어. 이런 식의 이론적인 부분이 기초가 돼서 어떤 교육 공학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그치? 이런 부분들의 주의점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려해서, 그치?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죠?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요지가 자극에 따른 반응,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만들고 인지주의적인 거. 우리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구성주의적, 개별적인 거. 그치? 그 다음에 상호 의사교통이 되는, 그치? 그런 교육 공학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프린트에 있는 그 정도의 의미로만 체크해. 이거를 가져와서 문제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아. 자, 뒷장 넘겨봐봐. 자, 넘겨서. 이제 교수 설계가 이제 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보자. 교수 설계는 뭐라고 돼 있어? 교수 활동의 전개 과정을 최적의 조건으로 구성하므로 교수 효과를 증진시켜 보려는 교수 계획의 수립 활동을 교수 설계를 한다. 거기 줄 한번 쳐주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가봐. 교수 설계는 학업 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수 과정 또는 교수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태들을 기술 설명, 처방 예언하는 데 관심을 둔다. 거기 딱 줄 쳐주고. 됐어? 근데 교수 설계라는 자체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처음에 딕과 캐리의 교수 개발 모형이 나오지, 그치? 자, 이제 당구장 표시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잡히는 거지, 그치? 딕과 캐리, 그치? 교수 개발 모형. 자, 머리 들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교수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수의 어떤 방법적인 다양할 수가 있잖아. 그때 그 교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서 만들라는 얘기지, 교수 방법을. 그치? 뒷장 넘겨봐. 뒷장을 먼저 볼게. 그림을 봐봐. 그림에 어떻게 돼 있어? 제일 먼저 요구하는 부분을 사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을 하고, 세 번째는 학습자 및 환경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 목표를 진술하고, 평가 도구를 설계하고, 교수 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자료를 개발하고, 마지막 형성 평가를 통하고, 그치? 다시 피드백해서 프로그램 수정을 하고, 그 9번의 표현은 피드백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피드백을 통해서 수행 목표 진술도 수정할 게 있으면 하고, 평가 도구 설계도 수정할 게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교수 전략 수립도 수정할 게 있으면 하고, 자료 개발도 수정할 게 있으면 하고, 그러다 없으면 마지막에 총괄 평가로, 그치? 얘기 됐나? 그래서 이런 모형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교수 방법을 개발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딕과 캐리는 이런 식의 교수 개발 모형을 내놨어. 얘기됐어?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보자. 앞으로 와서 이제 총 단계별로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구체로 설명이 돼 있지, 그치? 첫 번째에서 교수 목적 확인, 학습을 마친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는 거. 교수 분석, 학습자가 교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 결정. 학습자 및 맥락 분석,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자의 상황, 학습자가 학습한 것을 활용하게 된 맥락 분석. 그러면서 쭉 이제 나름대로 단계별로, 그치?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그치? 얘기 됐나? 근데 딕과 캐리의 교수 개발 모형은 문제가 돼.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 의미 있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 됐어? 근데 이거는 개발 모형으로 정해진 거니까 쌤이 들어가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판이잖아. 판, 그치? 자, 뒷장 넘겨봐. 이거 문제로 풀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자. 자, 1번 문제 답을 좀 풀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 체계적 접근에 입각하여서 교수 목적 확인에서부터 총괄 평가 실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는 절차 모형으로서 효과적인 교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단계들과 그 단계들 간의 역동적인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그제 교수 개발 모형은 1번이란 얘기지, 그치? 가내 모형 이런 거는 뒤에서 다 배울 거야, 응? 근데 요 문제 설명에서 딕과 캐리의 교수 개발 모형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지, 그치? 근데 그 설명 중에 포인트가 뭐야? 목적 확인에서부터 총괄 평가 실행, 거기까지 가는 거 과정, 그치? 거기 줄 쳐봐. 그리고, 어디 또 줄 치냐면, 그 다음에, 절차 모형이라는 거, 그치? 절차 모형. 거기 체크해 주고. 그 표현이 가장 설명하는 임팩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응?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봐봐. 그 다음 문제는 어느 게 답이야? 근데 이거는 역시 암기할 게 아니지, 그치? 그냥 읽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치? 처음이 뭐야? 분석을 먼저 해야지, 그치? 설계를 하려면 분석을 먼저 해야지. 설계하고 분석할 수는 없잖아, 그치?
평가는 어때? 아니, 마지막에 해야지, 뭐, 그치? 오케이. 몇 번다? 2번. 2번이 답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그 단계를 물어본 문제였는데, 그치? 그냥 읽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림, 그 그래프 표를 보기는 못해 막 죽기 살기를 암기할 건 아니라 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봐. 응? 얘기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또 넘겨서. 세일즈와 리키의 ADDI 모형을 얘기하자. 세일즈 앤 리키, 그치? ADDIE 모형. 얘기하자. 여기 봐봐. 요 ADDIE는 약자지 뭐, 그치? 이 약자에 대한 모형이야.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교재 보자. 이제 우리가 교수 설계를 하는데, 이제 딕과 캐리하고는 다르게, 그치? 세일즈와 리키는 이제 처음에 첫 단계를 뭐라고 얘기했어? 분석을 먼저 해라. 그치? 어널리티스에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분석에 맞춰서 설계를 좀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발을 해라. 그 다음에 실행을 해라. 그리고 평가를 해라. 그래서 요 앞자 Analytic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그 앞자를 따서 ADDIE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치? 맞나? 근데 처음에 분석에서는 뭐해? 밑에 그림 봐. 그림이 또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뭐야?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과제 분석을 하고 설계에서는 설계 단계 들어가면 수행 목표 명세 분명히 해야지. 이제 수행 목표가 뭐라는 거? 필기도구 설계, 구조화, 교수 전략 및 매체 선정, 개발은 교수 자료 개발, 파일럿, 테스트 및 수정, 제작, 실행은 사용 및 설치, 유지 및 관리, 평가, 교육 훈련, 성과 평가. 이 단계별로 이제 세부적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치? 요걸 줄여서 ADDIE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요 단계별로 교수 설계를 하라는 얘기지, 그치? 얘기 됐나? 이것도 문제 확인할까? 뒷장 넘겨봐. 자, 확인하자. 어, 1번 문제 답은 어느 거 같아? 세일즈와 리키의 ADDI 모형은 좀 세부적으로 묻더라고,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찾았어? 1번 문제 어느 게 답이야? 아까 수업 목표 명세화가 바로 보였었잖아. 어느 단계에서 보였어? 설계 단계에서 보였잖아. 설계하려면 수업 목표가 뭔지 분명히 해야 되잖아. 그래야 뭔가 설계를 할 거 아니야, 그치? 2번 문제는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2번은? 됐어? 몇 번? 옳지 않은 게 어느 거야? 근데 이게 최근 문제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그치? 1번 어때? 설계. 평가 도구를 고안하고 교수 전략과 교수 매체를 선정한다. 개발.
실제 수업에 사용할 교수 프로그램이나 교수 자료를 제작한다. 분석, 요구 분석, 환경 분석, 과제 분석을 포함한다. 실행, 투입된 교수 자료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몇 번? 몇 번? 4번이지, 4번. 4번이 이게 만약에 투입된 교수 자료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이건 어디서 해야 돼? 평가에서 해야지. 이건 평가 과정이지. 그치? 효율성을 결정하는 평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 실행할 때는 효율성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 그치? 일단 진행을 시켜나가는 거지. 그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겠지. 그치? 4번 답이 됐어요, 이제. 자, 다시 앞에 좀 보자. ADDI 모형은, 다시 봐봐. 우리가 처음에 첫 단계가 뭐야? 분석.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과제 분석, 그치? 교수할 때 학습자들의 어떻게 돼?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분석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 목표는 뭐고, 필기 도구는, 평가 도구는 뭐고, 그 다음에 구조와 교수 전략 및 매체 선정해서 설계하고 개발,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평가, 2단계를 거쳐서, 그치?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교재 봐봐. 교재. 교재에서 245페이지에서 교수공 이론적 기초는 쓰면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은 파트야. 여기는 큰 의미 두지 마. 이쪽으로 해서 문제를 우리에게 확인한 적은 없었어. 아까 얘기한 대로 보충자료에서처럼 간단하게 이론적인 배경은 어떤 걸 뭘 원하는지 정도만 체크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리하지 말고. 자, 뒷장 넘겨봐. 넘겨서 어디 있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재에서 256페이지 펴봐봐. 256페이지 피면은 교수 설계, 딕과 캐리, 그리고 오른쪽 셀즈와 리키, 여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야. 얘기 됐어? 그래서 딕과 캐리하고 세일즈와 리키 이야기가 좀 더 보고 싶다면 뭐 근데 교재 설명이나 보충자료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걸 거야. 그거 다시 한번 참고해도 돼. 자, 뒷장 넘겨봐. 그 다음에서 구성주의 설계 모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네슨이 나왔는데 교재 보자. 보충자료 보자. 보충자료에 보면 조나센에 대한 구성주의 학습 환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큰 의미 부여하지는 말자. 요거는 크게 이렇게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 정도 선에서 끝내고, 자, 뒷장 넘겨봐. 이제 객관주의 교수 모형, 여기가 이제 볼만한 게 또 들어오거든. 자, 여기서 좀 챙기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를 좀 챙겨보는 걸로 얘기하자. 자, 됐어? 자, 여기 봐봐. 근데 여기 봐. 참 매번 얘기지만 교육학을 무리하게 자꾸만 갖고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좀 칠건 과감히 치면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말로 교육공학과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이 한 권만 가지고도 1000페이지 나오는 분량이 돼. 그렇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건 교육학이 아니라 뭐야? 교육학? 개론. 개론이지, 개론. 그치? 그러니까 시험 보는 과목의 특징을 정확히 봐야 돼. 개론. 교육학하고 개론은 진짜 엄청 하늘과 땅 차이지. 교육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 근데 개론은 어때?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범주까지 갖고 들어가서 이 과목을 과대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치? 근데 대부분 이제 교육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과목을 너무 과대하게 만들어 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복잡해지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 응? 근데 어느 거 기준으로 이건 구분하면 쉬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거의 구분은 기출문제의 기준이면 이건 딱 맞아.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거면 어때? 해야 될 범주겠지, 그치? 근데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범주면 어떠니? 하지 말아야 될 범주겠지, 그치? 이 기출문제가 기준이 되면 좋아. 근데 교육학은 철저하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딱 선을 잡아놓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렇게 구분시켜 나가는 게 좋아. 그래서 스미 지금 빼는 거는 기출문제로 제시된 적이 없었던 거나 기출문제 제시에도 큰 의미 안 뒀던 문제들은 이 기준을 빼는 거야. 근데 기출문제에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도 중심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교재에 이게 스미 중간에 이렇게 빼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치?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건 있어요. 얘들아, 뭐냐면, 근데 스미 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뺐어? 실제적으로 중요해. 그러면 어디서 보여줄까? 문제 풀이 때 쓰면 보여주겠지, 그치? 문제 풀이 때 어느 문제를 통해서 보여줄까? 임용고시 시험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겠지. 그러니까 예전에 객관시로 봤던 임용고시 문제가 있잖아. 요즘은 주관식이지만 그 임용고시 문제 중에서 스미 이제 캐치해 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보여줄 생각이 있으니까는 그 전에 괜히 여기서 이론 정리할 때, 그치?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부풀려 놓지는 말란 얘기지, 그치? 오케이? 그거 꼭 명심해줘야 돼.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자. 지금 어디로 지금 스미 넘어간 거냐면, 저기로 넘어간 거야. 263페이지를 펴봐봐. 객관주의 교수 모형, 이쪽으로 지금 넘어온 거야. 근데 여기는, 그치? 처음에 누가 돼 있어? 캐롤이 돼 있지 않아? 그치? 캐롤의 모형은 요거는 좀 정리해야 돼. 됐어? 자, 보자. 캐롤은 완전 학습을 위한 학교 학습 모형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거기 줄 쳐봐. 완전 학습을 위한 학교 학습 모형, 학습 과정의 경제성이. 근데 완전 학습이라는 우리 얘기 계속 앞에서 들었지. 완전 블룸의 완전 학습 뭐였지? 저거였지, 얘들아. 여기 봐봐. 완전 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학생의 능력은, 그치? 교사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학생이든 간에 어때? 모두가 교육을 받아서 완전한, 그치? 채로서 존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완전 학습의 기준에 우리 평가 방법이 뭐였지? 절대평가의 기준을 뒀던 거잖아. 중고지향평가 기억나지? 그래서 절대평가의 기준은 여기서 활용이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치, 학습을 받아서 충분한 성숙된 자아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그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캐롤의 모형은 완전 학습에 대한 기초를 대는 그 밑에 공식을 봐봐. 자, 어떻게 돼 있어? 학습의 정도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분의 학습에 사용된 시간으로 돼 있어. 그리고 분모는 적성,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 위에는 학습 지속력, 학습 기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학습의 정도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잠깐 여기 보자. 지금 분모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또 분자는 학습에서 사용된 시간을 얘기하잖아. 그치? 이게 이제 학습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잠깐 여기 좀 보자. 봐봐.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10시간이야. 근데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 뭐 12시간을 쓸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또 8시간을 쓸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10시간인데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 12시간이면 어떠니? 이거는 교수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근데 8시간을 사용을 했다. 이건 어떠니? 교수의 어떤 퀄리티 질이 굉장히 양호한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방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려면 자연히 어떤 공학적인 부분이, 그치?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 뭐 시청각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그치? 학습에 사용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봐봐. 뭐라고 돼 있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적성,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 이런 것들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거야. 그리고 학습 지속력, 학습 기회 이런 것이 학습에 사용된 시간의 구성 요소란 얘기지. 여기 잠깐 여기 봐봐. 요거를 이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처음에 적성. 또 보면은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 이런 게 이제 학습에 필요한 시간 구성 요소고, 위는 지속력. 또 그 다음에 있어서 학습 기회. 자, 머리 들어봐. 자, 들어보자.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적성이나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 지속, 그 다음에 학습에서 사용된 시간은 지속력과 학습 기회. 자, 봐봐. 적성은 누구 적성이에요? 학생이지, 학생. 이건 학생의 적성이, 잠깐 들어보자. 적성에 따라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 배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적성이 수학인 학생들 어때? 수학을 배우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겠지, 그치? 아닌 학생들은 배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수 이해력도 이거 누구의 관점인 거야? 학생의 관점 아니겠니, 그치? 학생이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역시 필요 시간도 산정이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수업의 질은 누구의 관점인 거야? 이건 교사의 관점이겠지. 이 수업의 질은 학생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치? 교사의 입장에서의 관점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는 거야? 학습에 필요한 시간 산정이 되는 거지. 그치? 맞나? 그리고 지속력은 누구 지속력이야? 학습 지속력은 누구의 지속력이야? 학생이지, 학생. 학생이 얼마만큼 지구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그치? 요거 학습 기회는 누가 주는 거야? 이건 선생님이 주겠지, 그치? 뭐 학습에 대한 어느 기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청각 교육이나 이런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지, 그치? 맞나? 이 부분에서가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겠니? 맞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그치? 학습의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봐봐. 자, 머리 들고 그 다음에 읽어보고 문제 풀게. 캐롤은 이 모형을 제시하면서, 그치? 이 모형을 제시하면서 교수 설계가 이거를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캐롤이 얘기하는 거는 학습 지속력, 적성, 수업 이해력은 요건 학생 입장에서, 요거는 교사 입장에서 구성 요소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게 됐어? 자, 이제 읽어봐봐. 자, 밑에 봐봐. 학습자 변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뭐야? 적성, 수업 이해력, 학습 지속력, 그치? 요게 학습자에서의 변인이라는 것은 변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사 변이는 수업의 질, 교사의 학습 과제 제시나 수업 방법의 적절성, 수업의 수준과 효과성, 학습 기회는 학습
학습과정 학습 또 학습자에게 허용된 시간, 그치? 이런 것들은 학습 교사 변이라 할 수 있는 거야. 밑에 읽어봐. 시사점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학습에 사용된 시간을 늘리면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완전 학습의 이론적 태도를 제공했다. 수업의 질 높이면 수업 이해력이 높아져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든다. 학습 기회 충분히 제공, 수업에서의 동기와 전략 사용, 학습에 사용된 시간을 증가한다. 교육관 변화, 선발적에서 발달적. 근데 발달적 교육관이 이게 완전 학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학습자 간의 변화에 기여, 학습 성취도의 변인변, 지능적 학습 시간, 평가 간의 변화,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치? 얘기됐나? 그러니까 거기 시사점에서는 특히 밑에서 두 번째 점 좀 봐봐. 학습자 간의 변화에 기여했는데 학습 성취도 변인 변화가 지능 지수에서 학습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 부분도 체크해. 됐어? 자, 여기 보자. 그러면 1번 문제 답 찾아봐봐. 몇 번 답이 돼야 돼? 에이, 그치 뭐. 그치? 여기 봐봐. 지금 요 변인 중에서 하나를 체크해보라는 거 아니야. 그치? 맞나? 근데 변인이 뭐 있었어? 학습 지속력, 학습 기회, 적성,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 이렇게 있는데 학습자의 관점은 뭐였어? 요 세 개이지 않았어? 지속력, 적성, 이해력, 그치? 근데 이 중에서 계속해서라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속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 지구력, 그치? 지속력이나 지구력 같은 얘기지 뭐, 그치? 1번 답이 돼야지. 적성은 역시 학습자의 변인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해력도 학습자의 변인이지, 그치? 그 다음에 학습 기회나 수업의 질은 누구의 변이냐? 교사 변인이지, 그치? 얘기됐어? 자, 뒷장 또 넘겨봐. 자, 2번 문제 답 찾아봐. 어느 게 답이야? 됐어? 몇 번? 4번이지, 4번. 그치? 역시 4번 아니냐? 학교 학습 모형에서 설정한 명제를 나타내는 공식이다. 학습에 사용된 시간. 요거, 그치? 요거. 응? 요거.
학습에 사용된 시간 여기서 그치? 여기서 뭐뭐가 있었지 여기가? 지속력, 학습 기회 이렇게 두 개가 있었잖아. 맞지? 그 여기는 뭐밖에 없어? 지속력밖에 없잖아. 그치? 적성이나 이해력 수업의 질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의 변인이었잖아. 이건 그치? 부모에 있었던 거잖아. 그치? 맞나? 자, 3번 문제는 선생님 바로 체크할게. 3번은 봐봐. 브루노는 금방 뒤에서 보고 2번 답 체크해. 수업과정 모형은 학습의 정도를 도달해야 될 학습 목표 기준선에 비추어 본 실제 학습의 성취 정도로 본다. 요게 캐롤의 그치 이야기야. 블룸이나 가네는 그 뒤에서 볼 거니까 그 뒤에서 보기로 하고 요 글레이저 이야기도 뒤에서 볼 거야. 글레이저도 문제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 요것도 체크가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수업 목표의 기준선의 거기 줄 쳐봐. 수업 목표의 기준선. 그리고 밑에 실제 학습의 성취 정도. 거기 줄 쳐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이 실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학습 정도 이거를 확인하는 게 이게 그치 캐롤로 봐야 되겠지. 거기 수업 목표 기준선이라는 건 학습에서 사용된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뒤쪽에 학습의 성취 정도는 학습의 정도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번이 글레이저가 아니라 캐롤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 요거는 다시 한번 뒤에 브루노나 글레이저나 블룸, 가네 이 사람 이야기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체크하자. 이거는 자 밑으로 내려가 봐. 블룸 하면은 완전 학습의 모형, 완전 학습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 그래서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에 영향을 받았다. 자, 그 밑에 봐봐. 자,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스마하고 좀 얘기 좀 하나 하자. 자, 머리 들어봐. 블룸의 완전 학습이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교육을 통해서 다 발달된 그치? 단계로 다 올라갈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상대평가는 부당한 거다. 그치? 상대평가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야? 상대평가에는 부진한 학생들이 있는 거잖아, 존재가. 그치? 상대평가는 1등에서 100등까지 항상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절대평가는 뭐야? 다 그 적정선만 넘으면 다 인정을 하고 그만큼 발달된 정도를 평가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완전 학습의 관점에서는 어때? 그지 모든 학생들이 다 그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물어보자. 근데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어? 교사라 그러지 않았어? 교사.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그지 교육 과정을 가져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완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교사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블룸은 교수 설계를 하더라도 역시 어떻게 교사 역할의 의미를 많이 부여한 거겠지, 그치? 그 밑에 이제 봐봐. 학습의 성취라는 데로 내려가봐. 학습의 성취는 뭐뭐가 더해지는 거냐면
지적 출발점 행동, 정의적 출발점 행동, 그리고 수업의 질, 교사의 질, 기타 환경, 이렇게 4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학습의 성취가 이루어진대. 근데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지적 출발점 행동 50%, 25%, 25%, 10% 되는데 지적 출발점 행동과 정의적 출발점 행동에 공통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빼면 65% 이렇게 줄어드는데 원래는 75%였는데 65% 줄어? 근데 수업의 질, 교사의 질은 25% 그냥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밑에 봐봐. 교사의 질이 지적, 정의적 출발점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줄 치고, 그리고 교사의 질, 능력이 완전 학습 여부를 결정한다. 거기 줄 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블룸은 교수 설계 모형에서 누구 역할을 강조한 거야? 교사의 질, 그치? 교사 역할이 크다. 응? 그래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적 출발점이나 정의적 출발점은 어때? 이거는 사실 50%, 25%의 퍼센트지만은 공통점 제거하면 65% 줄어들면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교사의 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블룸이 주장하는 교수 설계 모형에서 포인트는 뭔지 알겠어? 교사의 질을 강조하는 거야. 응? 얘기 됐나? 오케이. 자, 이제 T점 넘기자. 보면, 이제 브루너의 수업 모형을 또 보자. 자, 또 여기 잠깐 들어. 이제 브루너의 수업 모형을 또 한마디로 딱 얘기해주면, 봐봐. 그래, 다 좋은데, 이 브루너가 또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해서 그걸 교수 설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치? 밑에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발견 학습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줄 쳐봐. 지식의 구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있는 교사 지시를 최소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브루너가 이야기하는 건 뭐야? 아까 블룸은 교사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잖아, 그치? 그게 아니다. 교사의 어떤 지시는 최소화하되 발견학습, 그치? 그 발견학습의 효율적 수업을 4가지 구성 요소 줄 쳐봐. 학습 경향성, 학습 계열화, 강화, 지식의 구조. 그 4가지는 좀 참고해주고, 조건은 됐고, 그 밑에 내려가 봐. 특징을 줄 쳐봐. 학습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지식의 구조에 대한 철저한 학습 효과의 전이를 중시한다. 그치? 여기 좀 보자. 봐봐. 자, 머리 들어. 이제 브루너의 수업 모형은 발견학습이잖아. 그치? 잠깐 머리 들어. 근데 발견학습인데 이 결과보다 어떤 학습에 대한 결과보다 과정에서 그치 특징을 발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발견학습의 포인트는 과정의 중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 밑에 장점 줄 쳐봐. 장점. 내재적 보상 스스로 지식의 구조 발견 전위력 높은 학습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거기 줄 치고. 단점은 뭐라고 돼 있어? 지적 교육이 치중이 되고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치? 봐봐. 그치? 파지 및 전혀력 높은 학습, 그 다음에 교사는 학생에게 질문, 탐구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그치? 자, 여기 좀 보자. 자, 요거를 스미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러면
이제 보면 캐롤 블룸이 교사의 질적인 부분을 교사 역할을 참 중요시 여겼잖아, 그치? 근데 브루노는 교사의 지시는 최소화해라, 그치? 그 대신 과정 중에서 어때? 과정 중에서 학습자의 어떤 특징이나 장점을 발견해서, 그치? 이들의 어떤 특징이나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지,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었어? 금방 장점이 내재적 보상, 스스로 지식의 구조 발견, 전위력 높은 학습, 이렇게 돼 있었댔지, 그치? 자, 1번 문제 답 찾아봐. 근데 거기 답은 1번의 발견 학습법인데 나머지 문제 해결법이라서 유의미 학습법까지 뒤에서 다 배울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뒤에서 다 배울 거니까 문제 답 중심으로만 기억해놔. 어느 게 포인트였어? 학습 경향성, 지식의 학습의 계열, 강화의 원리. 그 네 가지 아까 구성 요소가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그 학습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학생의 탐구 능력을 신장을 강조했다, 그치? 여기 봐봐. 학생의 탐구 능력 과정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찾아내는 거지, 그치? 거기에 따른 교수 설계를 하는 거겠지, 그치? 이게 됐나? 뒷장 넘겨봐.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체크하자. 자, 어느 게 답일까? 그렇죠? 여기 잠깐 봐봐. 여기 봐봐. 과정과 결과에서 결과는 당연히 외형적인 그런 특기잖아, 그치? 결과는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과정적인 건 어때? 주로 내재적인 과정이 내재적인 특징인 거지, 그치? 과정이라면 과정 중에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징을 봐야 되잖아. 결과는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지. 1번에 내재적 보상보다 외재적, 아니야, 내재적 보상은 줄 쳐봐. 그게 과정이지. 그리고 외재적이라는 게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2번은 어땠어? 각각의 교과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지식의 구조를 학생에게 탐색하게 한다. 그게 포인트인 거지, 그치? 세 번째는 원리나 개념에 통해서 전이의 가능성을 최대로 한다. 4번은 아동의 사고방지 지적수 고려하여 교과의 내용을 가르친다. 아동의 중심이 되는 거지, 그치? 학습자의 중심을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얘기됐나? 오케이. 그래서 답은 그치? 1번에 답이 됐어야 되는 거지, 그치? 얘기됐어? 자, 교재 봐봐. 교재. 지금 어디를 정리해 줬냐면 지금 캐롤 모형을 지금 정리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 정리했었지. 그 다음에 지금 브루노의 모형을 정리했잖아, 그치? 됐나? 여기까지를 지금 이렇게 정리한 거야. 근데 좀 더 내용을 알고 싶으면 요들은 그치, 교재 내용을 한번 더 읽어서 참고를 해봐. 근데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다 얘기해 줬으니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겨보자. 이제 265 오스펠의 이야기, 그치? 이제 그리고 뒷장을 또 넘기면 그치, 274페이지 가네 수업 이론. 이 가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학자지, 그치? 교수공학에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가네야. 근데 가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자. 그래서 가네 이야기도 또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쭉 뒤로 가서, 그치? 또 이제 거기에 맞춘 이야기 정리하면서
넘어서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치? 뒤에 이제 교수 방법이나 이런 쪽에서, 그치?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 게 있어. 그쪽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됐나?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자.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